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어요. OLED 사이클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OLED 사이클이 왔을 때, OLED 사이클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대장주로서 선익 시스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시장이 먼저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아요. OLED에 대한 사이클을 대중들이 눈치채기 전에 시장이 먼저 눈치를 챘고요. 그에 따라서 대장주로 선익 시스템을 꼽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예전에 좀 말씀드렸었죠. 대략 한 2주 전쯤에 분석해드렸습니다. 반도체는 가고 OLED의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없다라고 이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는 없어요. 반도체는 가고 OLED 시대에 왔습니다. OLED계의 ASML 탄생, 전 세계 독점 뚫은 유일 기업, 선익 시스템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쉽게 말해서 반도체에서는 가장 비싼 장비가 어디죠? 가장 값을 쳐주는 장비는 어디입니까? 노광이죠. 노광 장비에서 EUV가 가장 값을 쳐주는 장비입니다. 그럼 OLED에서는 가장 값을 쳐주는 장비가 어딜까요? 네, 증착기입니다. 증착기. 소형 OLED 증착기님의 선익 시스템이 글로벌 1위고요. 대형 OLED 증착기에서도 캐논 도키가 독점해왔던 시장을, 그러니까 ASML이 EUV 시장을 독점하는 것처럼 OLED의 증착기 시장에서는 이제 캐논 도키가 독점했던 시장을 선익 시스템이 독점을 뚫었어요. 올해 독점을 뚫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OLED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 돌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의 기대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구장창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서 OLED 사이클이 왔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대장이 될지를 먼저 시장이 선점을 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 선익 시스템이 대장주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던 그 당시 2주 전에 주가가 대략 이쯤이었죠. 네. 이날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었고요. 그로부터 약 10% 정도의 주가 상승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선익 시스템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멤버분들께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려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멤버에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9월 5일에 선익 시스템 매수하였습니다. OLED 핵심 장비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9월 5일이면은 정확히 이날이죠. 이날 돌파를 보고 첫 번째로 매수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오전에 이제 한 이쯤에서 매수를 진행했고요. 이쯤에서 매수를 진행한 것이고, 그날 이제 바로 그날에 상승 VI가 걸렸어요. 급등이 걸렸죠. 9월 5일입니다. 선익 시스템 상승 VI입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한 분들 분할 매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저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쭉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상승 부야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도 말씀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도를 단 한 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계속했어요. 9월 6일이죠. 선익 시스템 추가 매수했습니다. OLED 장비 핵심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9월 6일이면 이날 음봉을 그렸을 때, 지지를 받았을 때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진행했어요. 그로부터 3일 뒤 9월 9일에도 한 번 더 추가 매수했습니다. 선익 시스템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OLED 핵심 장비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지금 보시면 9월 9일이면은 이날 정확하게 9월 5일, 9월 6일, 9월 9일 이렇게 3일 동안 매집을 진행한 것이고,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약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라는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OLED 사이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달부터 8월달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8월 22일입니다. 아이패드, 아이폰 모두 2016년 하반기에 출시 계획을 잡았습니다. OLED 공급사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력해 보이는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자연스레 함께 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선 다른 협력사를 써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조금 더 확실한 쪽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이폰, 폴더블 시장에 진출할 경우 영향력이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습니다. 2026년 하반기 양산이면 시기상 올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협력사들이 정해져야 합니다. 투자자로서 슬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불과 2년 뒤면 아이폰도 폴더블을 내놓을 겁니다. 폴더블 제품을 내놓을 거예요.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폴더블이 글로벌로 커지는 시기가 저는 2016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폴더블 아이폰에 폴더블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협력사에 대한 그런 발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에 따른 기업들에 대한 주가 리레이팅이 꽤나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그보다 더 먼저 반응을 할 거예요. 주가는 그보다 더 먼저 반응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에 이제 증착기 기업, 증착기, OLED 증착 기업으로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9월 11일 그림입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화웨이의 두 번 접는 폴더블 폰 또한 놀랄 정도입니다. 기사 핵심 내용입니다. 전날 오후 화웨이가 공개한 메이트 XT는 세계 최초로 두 번 접는 3단 폴더블 폰이면서도 얇고 가볍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 개 화면을 다 펼쳤을 때 화면이 10.2인치에 이르지만 두께는 3.6mm에 불과하다. 세 개면을 다 접으면 12.8mm이고 전체 무게는 306g이다. 이는 공개 전 시장의 예상을 훨씬 앞선 것이다. 중국 안팎에서는 화웨이가 5mm 두께로 다접었을 때 15mm 정도의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 지난 7월 공개된 한 번 접는 삼성의 폴더블 Z 폴드 6의 경우 화면이 7.6인치, 두께는 5.6mm이며 접은 뒤 두께는 12.1mm이다. 무게는 239g이다. 그러니까 화웨이 제품이 이런 삼성의 제품보다 무려 3인치 정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두께와 무게가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놓치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애플이 가장 큰 내수 시장,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뺏기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몰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애플이 중국에서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뭐 흑자존이 이렇게 많아서 애국 소비 때문에 그렇다, 애국심 때문에 그렇다,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그렇다. 근데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폴더블의 부재예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폴더블이 대세가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폴더블이 있는 겹들과 없는 겹들과의 차이, 그러니까 애플뿐만이 아니에요. 폴더블 존재 유무에 따라서 경쟁률이 시장이 중국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화웨이가 괴물 같은 제품을 내놨고, 애플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에서의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게 폴더블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원래 애초에 계획이 2027년, 2028년이었어요. 애플의 아이폰은 폴더블 제품이 2027년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1년 이상 앞당겼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애플도 폴더블 제품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애플의 맥북이 이번에 OLED 제품으로 쓰이죠. 이제 맥북이 OLED 제품에 쓰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노트북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 TV 시장, 이에 따라 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까지 OLED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기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6년부터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이고요. 그 전에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대장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선익 시스템의 가능성이 꽤나 크다라고 저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웨이는 10.2인치 두께의 12.8mm, 무게는 306g, 삼성은 7.6인치 두께의 12.1mm, 무게는 239g. 이젠 어디가 더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유행에 둔감한 저조차 폴더블 폰은 갖고 싶을 정도인데 10인치 화면은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추후 삼성이나 아이폰에서 제품력을 갖춘 폴더블이 나올 경우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폴더블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화하고 있고 애플도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대형화면 OLED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OLED 사이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9월 12일 글입니다. 애플이 2016년 첫 OLED 노트북을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 2016년 애플의 아이폰도 폴더블 OLED도 나올 것이고요. 첫 노트북, OLED 노트북도 2006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될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2016년까지 약 1000만 대 노트북을 생산할 수 있는 OLED 라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스마트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2016년 전후로 해서 OLED 사이클이 불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구축하려 하는 대규모 8.6세대 라인을 깔기 위해선 증착기가 꽤 많이 필요하겠군요. 캐논 노키, 선익 시스템 외에는 선택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선익 시스템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이에 따라서 비중을 3일 내내 매집을 해서 꽤나 커진 상황이고요. 현재는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께는 실시간으로 제 매수 매력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훌륭한 투자자로서 홀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음악 기쁨도 하기 혹은 필사단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선익 시스템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미 중국의 BOE는 선익 시스템의 8.6세대의 증착기를 이미 발주를 넣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쪽에서 EUV와 OLED 쪽에서의 증착기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게 비교가 가능하냐면, 일단 가격 자체, 판가 자체가 비슷해요. 자, EUV 같은 경우도 초창기 버전은 2천억에서 현재는 3천억까지 그런 가격이 올라오고 있죠. 자, 증착기 같은 경우, 8.6세대 증착기, 대형 OLED 증착기 같은 경우도 가격이 3천억대예요. 3천억대. 그러니까 반도체 EUV에 비해서 판가가 전혀 밀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이 두 개 기업밖에 없어요. 대형 OLED 증착기 같은 두 개 기업밖에 없는 것이고, 소형 OLED 증착기 시장도 점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쪽에서는 선익 시스템의 글로벌 압도적인 1위입니다. 올해 2분기에서도 마이크로 OLED, 작은 이제 소형 OLED 증착기에 대한 수주가 이뤄졌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꽤나 좋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제는 뭐 비전 프로라던가 아니면은 VR, AR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형 OLED 증착기에서의 압도적 1위를 차지했었던 기업이 이제는 대형 OLED를 생산할 수 있는, 증착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고, 캐논 도키가 이쪽에 독점이었었는데, 캐논 도키를 가지고 있는 캐논의 시가총액이 6조가 넘습니다. 6.5조 원 정도 돼요. 이에 따라서 선익 시스템의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대이기 때문에 결국 6.5조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캐논만큼의 시가총액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대형 증착기 시장이 앞으로 연간 12대에서 16대까지 커질 겁니다. 자, 그런데 캐논 도키 같은 경우는 연간 2대밖에 못 만들어요. 연간 2대가 끝입니다. 그리고 선익 시스템도 연간 4대에서 이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6대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4대 정도까지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기업에서 OLED 시장을 선도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시장이 가면 갈수록, 특히 이제 애플의 OLED 시장의 진출을 통해서 OLED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사이클이 알려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의 ASML처럼 OLED의 ASML 같은 선익 시스템, 캐논 도키 이런 기업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저는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세대,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들 기업이라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캐논 도키의 독점을 깰 수 있었던 기업이 바로 선익 시스템이고, 앞으로도 이 독과점은 깨지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BOE부터 이번에 처음으로 수주를 받았고요. 내후년으로 갈수록 2대씩만 수주를 받더라도 한 대 3천억이 넘기 때문에 6천억 정도의 그런 매출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영업이익률이 15%는 넘을 거예요. 최소 15% 넘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밸류에이션을 가리켰을 때, 실적의 모멘텀을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기대감을 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린이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익 시스템의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객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